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6일 저녁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찰 측 동향인데요. 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이 컨텐츠 대기업 협찬 문제, 검찰에서 그동안에 쭉 수사해 왔고 1년 6개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대기업 협찬과 관련된 일부 의혹에 관해서는 오늘 전격적으로 무혐의 처벌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어요. 이 최강욱이 그야말로 반윤석열의 1등 주자가 최강욱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인 친여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여기에서 고발한 이 전시기획사 협찬 관련 고발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을 했는데요. 이 코바나 콘텐츠가 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은 2016년도 12월부터 17년도 3월까지 예술의 전상에서 진행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에 전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전시회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 협찬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별의별 이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다 기각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일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협찬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자, 이 정도 되면 만세 불러라. 그야말로요, 그 정치 수사가 아니겠어요? 결국 외압에 의한 이 정치 수사, 불법 사실이 없는데 불법 사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김건희,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 권오수 회장은 구속됐지만은 결국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사실상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이어서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이 이 뇌물죄가 의혹이 있다, 이래서 밀어붙이고 수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서 별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관두고 이 손준성 하나도 제대로 신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등 해서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결국은 무혐의밖에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이러한 수사, 이 고발을 한 최강욱, 그 다음에 이 사세행, 이런 시민단체와 이 고발자에 대해서 이 별도의 법적 조치, 예를 들어서 무고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대응 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이제 다 돼 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홍준표 의원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시간 문제다, 명분만 잘 깔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촉이 그 어느보다도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박식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임기응변도 좋고.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체면이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체면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꾀를 내서 만든 게 청년과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이잖아요. 여기에서 매일같이 질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답변하는 게 굉장히 짧은 한마디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이 바지 사장 같다, 이런 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로 울산도 내려가고 또 김정인 위원장 결국은 영입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바지 사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딱 한 줄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호 전 의원은 김정은이 뭔가 역할을 해서 킹메이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자리만 찾아다녀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 홍준표 의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이 네거티브한 이 기존의 판단 쉽게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라 끝까지 요구한 이유에 관해서 홍준표 의원의 답은 뭐냐, 8.2때 압박용이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 부스터 샷을 맞는다고 청년의 꿈 이 홈페이지에 홍준표 의원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방역에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한 누리꾼이 부스터 샷 맞는 것이 떨리지 않느냐 물으니까요. 홍 의원이 굉장히 재밌게 이거 팔자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1%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팔자송환이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나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이 좀 지저분하다. 봐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감성, 팔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조폭 변호한 것도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우리 야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4일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서 얘기했는데,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출신이 비천하면 저희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진흙에서도 꽃은 피지 않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비천한 집안 출신 얘기하는 것, 즉 출생의 귀함과 천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려지는 세상이라면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말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그 사람의 처신과 행적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향한 열정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출생의 비천함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요, 그가 과연 그동안의 품행 행적, 태도 등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 탄핵 대선 이후에 다시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평시라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었겠냐? 어차피 안 될 선거니 당신에게 기회가 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본인이 듣고 분노, 그리고 이 한국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이 에피소드도 소개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정책은 실종되고 감성과 쇼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이재명 함량 미달이고 그리고 품행 행적 태도로 볼 때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최근에 또 이 조국 사태 말하자면 흔들고 있어요. 사과한다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 그래서 뭐 때문에? 중도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요, 친문 강성들, 특히 추미애 이런 사람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강욱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상 충돌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정성이 있느냐? 표 관리하는 것밖에 더 의미가 있느냐? 전혀 의미 없는 가짜 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지현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매포용 사과가 아니면 진정성, 책임감을 갖춰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조국을 사태라고 규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는 조국이란 인물의 위선과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공정의 가치와 분열된 사회,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까지 인정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여론에 쫓아서 한 사과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최수석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가 중도층의 지지율 극복을 위한 매표용 사과가 아니라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춰라. 진정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추미애는 물론이고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에 있는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이런 사람들 역시 조국이라는 원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조국 수사에 참여했던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 그리고 조국 사태로 고초를 겪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해서 조국 수호대의 좌표 찍기로 고통받은 언론인,
들에 대해서도 사과 그리고 원상회복 약속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있어서 조국의 존재는 확장해야 할 중도층과 지켜야 할 극성 지지층 사이에 놓인 강, 바로 조국의 강인데 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뿐인 사과가 아닌 민주당 전체의 진정성과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적어도 추 장관과 조국 수호대가 동참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권에 이런 강은 더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수감된 김경수 지사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만기 출소하고도 아직 추징금조차 다 내놓지 않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등이다. 국민은 이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 역시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도 이 한명숙 사건,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 제대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더 압박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 출신 비준 문제를 가지고 역시 고민정의가 또 나왔어요. 고민정의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박수를 쳐야 돼요. 왜? 고민정의가 나오면요,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되지 않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진흙 속 연꽃이라고 최근에 이 고민정의가 비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의가 또 웃겨요. 다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반박.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맞나 보다.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참 고민정의의 수준의 한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민정 의원이 지금 페북에 밝힌 입장문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나? 그 얘기는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사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논리로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수준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요, 이 고민정의가 이 진흙속 연권 언제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 4일날 페북에서 이재명 후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산에서 자기 가족사 비천하다. 그러니까 주변 뒤지면 더러운 곳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지난 4일날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냐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요, 그런데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가며 살아온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진흙 속 연꽃을 봐달라. 그래서요, 진흙 속에 있는, 즉 주변에 비천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진흙 속에서 연꽃 이재명이 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국민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고 살아온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는 검증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진흙 속 연꽃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요, 진흙만 보지 말고 또 하나 이 정철민주당 선대위 메시지 총괄이 또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한 이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진흙만 보지 말고 이재명이라는 말이 오랜 세월 진흙탕에 뿌린 엄청난 양의 땀에 또 시선을 주십시오. 이 뜨거운 말이 당신을 등에 태우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달린 말에 진흙이 묻는다. 말들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래도 이 정철, 이 사람은 말이죠, 누군가 이 메시지 총괄인데 고민정보다는 좀 한 수 우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은 실력, 실천, 실적, 삼실을 두루 갖춘 말이다. 이 말이 성남을 달리고 경기도 전역을 누빈 후에 이제 대한민국 종주를 꿈꾸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말은 어떤가? 평생을 마구간에 푹신 앉아 있었다. 어떻게 달릴 건데? 물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달릴 거라고 대답하겠지만은 그거 과연 될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춘 말, 가야 할 곳이면 두려움 없이 땅을 박차는 말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까고 끼고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말이 돌파력, 추진력 보통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죠, 말. 그런데 이 말이 훈련이 안 된 말, 부족한 말은요, 돌파력과 추진력을 함부로 남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말은 어디로 가느냐? 가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보리밭, 또 우리 쌀 농사 짓는, 그러니까 이 논, 이런 데 밟으면서 곡식을 다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말에 바로 이재명이가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을 끼고 도는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입장문은 결국 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고민정이가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요, 무식하고 무능하대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 서면 유세와 관련해서 당 대표가 후보의 상황도 아닐 텐데 낄 때 빠질 때를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접수하고 현장은 이준석 대표가 접수하고 선거는 부인 김건희 씨가 접대했다. 윤 후보가 반드시 차지할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윤 후보에게 느끼는 국민의 감정은 배신과 분노, 온갖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무능, 외교노동, 청년 여성 분야에 대한 무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무식은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잖아요. 이재명은 그래도 좀 언뜻 보면 유식해 보여요. 근데 고민정의는 아무리 언뜻 봐도 유식한 게 아니고 정말 무식이 어디까지가 무식한지 바닥이 안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제 특검에 관해서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홍보전에 나섰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조건 없는 특검을 받아라. 뭐 말이 많아.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수식어가 붙었냐면 근거 있는 혐의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대장동 살 때는 근거 없는 혐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한계예요.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요,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 비리 대장동 개발 특검을 100% 환영한다. 그리고 티끌 만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고 저와 관련된 의혹은 몇 달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특검을 환영한다. 그리고 윤 후보는 화천대유팀의 부사은행 대출비리 묵인 혐의가 뚜렷하고 화천대유 돈으로 붙인 집을 급하지도 않은데 매입했다. 혐의와 의혹이 뚜렷한데 검찰 수사는 더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화천대유 비리 사건 중 윤 후보와 관련된 뚜렷한 혐의와 의혹은 빼고 특검하자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다. 윤 후보의 범위와 혐의와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후보가 바로 법인이다. 자, 그러면서 윤 후보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미 얘기했잖아. 이 꼼수, 이 가지치기 특검 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조건 없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장난치지를 말아라. 저는 그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 가세현이 말이죠, 가세현이 상당히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준석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핵관이다, 이준석 핵심 관계자라는 관계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결국은 국민의힘 당내 분탕질의 주무자이다, 주범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치를 때부터 이준석 대표를 도와준 사람들 전부 정상적인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일정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팀장과 정무실장, 공보보좌역이 항상 함께 하고, 이러한 일정 중에 4.3 유족 간담회라든가 여수 유족 간담회, 이런 간담회 이외에는 또 돈도, 즉 당비도 지출한 바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세현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윤핵관을 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세현에서는 바로 이핵관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세연에서 이제 그래서 이핵환 직접 비판하고 나섰는데, 지금 강용석 이 변호사, 이번에 이제 조동현 씨가 해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야말로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이 성폭행한 범인을 찾아내겠다라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요, 이 조동현 씨가 밝힌 83년도에 성추행을 한 이 인물, 인물도 아니죠. 이 사람을 찾아내는데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뭐라 그럴까요? 이 범인 찾기 캠페인이죠. 충분히 이거는 사회적으로 많은 동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러한 내용, 우리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폭력 임신에 대해서 강간법정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장문을 보면 7개나 올렸어요. 어제서부터. 그래서 민주당은 도대체 가세연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입장문을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내고 있느냐. 18년 전 성폭행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대위 부단장 양태정 변호사를 향해서도 이런 사건에 개입하려면 팩트체크를 좀 하라. 조 씨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가세연을 고발한 것 같은데, 변호사는 당사자의 말은 거짓말이고 행동을 봐야 한다고 저는 이 어쏘나 주니어, 즉 젊은 초보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늘 얘기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동현 위원장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판했던 조국서 저자, 권경의 변호사, 그리고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도 만일 조동현 건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 입장을 내놨어요. 이 권경의 변호사는 최근에 뭐라고 가세연을 비판했냐면, 그의 거짓말은 이미 사적 영역에서는 대가를 치렀다. 즉 조동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위자료를 물었다. 즉시 항복했으니 이제 그만 놔두자. 강용석 같은 자는 기억해 둬야 한다. 그러면서 이 혼외자 논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도요, 이 비슷한 입장문을, 비판적 입장문을 내는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왜냐면요, 이 사건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옥현의 안보정론 자신있게 권고를, 구독을 권유해 주셔서 제가 빨리 80만 100만이 돼서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이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